그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적어놨어요? 지적. 지적 보니까 어때요? 해볼만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지적은, 자, 해볼만 해요. 그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등기만 보면 무서워. 그죠? 근데 사실은 등기를 무서운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결론은 안 하는 겁니다. 자, 해야 되는데, 지적 쪽에서는 초점을 좀 공부를 하는데, 등기 쪽에서는 시간을 투자를 안 해요. 사실 솔직한 말로. 그리고 작년 수강생들이 등기 어렵다 그러니까 또 안 해요. 또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등기는 나올 게 뻔히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49페이지 맨 위에 한번 봐봐요. 이번에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등기법. 거기에다가 봐봐요. 조그맣게 한번 써봐요.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13개 정도가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등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거든. 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게 출제가 될까요? 이거는 등기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제일 중요한 거거든, 이게. 그러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거는 그러면 이렇게 써서 29조라고 써요. 29조. 자, 13개를 한번 조그맣게 써봐요. 정리정돈도 좀 잘 해봐요. 정리정돈도. 자, 13개 쓸 거니까 자기가 공간 확보하고. 그러면 29조가 무슨 사유일까요? 이게 각하야, 각하. 각하라는 것은 뭐예요? 거부야, 거부. 거부 처분이라는 거예요. 거부. 거부 처분입니다. 자, 그러면 각하라는 것은 거부.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11가지. 11가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는 몇 호가 되죠? 2호가 돼요. 2호하고 1호하고 결합을 한번 시켜놔야 돼요. 1호는 무슨 위반이에요? 간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요 1호와 2호는 뭐예요? 요거는 언제나예요. 언제나. 언제나 무슨 무효가 될까요? 당연무효가 돼. 당연무효. 언제나 무슨 말소일까요? 직권말소가 돼요. 언제나 직권말소. 뭐의 대상이 되죠?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 의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이 말은 뭐예요? 1호와 2호 사이를 아닌 걸 골라라. 이 말하고 같거든. 이 직권말소와 관련돼서도 상당히 또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근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게 지금 모의고사에서 12문제 중에 4, 5문제가 이게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야. 등기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그러면 요번에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내공을 쌓았으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써놓고 생각을 해봐요. 자,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OX, X죠.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한 몇 호로 각하한다? 2호로 각하해.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이건,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거는 뭐예요? 2호 사유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등기가 안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냐고. 전부 요 문제야. 사실 따지고 보면. 12문제 중에 8문제, 6문제 이상이 요 문제라는 거예요. 봐봐요. 주유소 켜높이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주유소 켜높이가 등기 능력이 없어요? 주벽이 없으니까. 그러면 주유소 켜높이를 등기하면 몇 호로 각하한다?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이 2호에 대해서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보통 뭡니까? 한 3-4문제가 요 부분이야. 알고 보면 거진 2문제고 12문제가 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우리 등기법에서 절대무효가 2개가 있어. 2개. 그러면 1호와 몇 호? 2호. 그러면 봐봐요. 자, 간할 위반 시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등기는 유효하다. 어때? X. 무슨 무효라고 그랬어? 절대무효라고 그랬잖아. 절대무효. 그러니까 자기가 활용을 못해. 그러니까 겁을 먹으면 안 돼요. 등기법은 막 머리 뒤를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1호와 2호 매년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눈치가 빠른 사람 봐봐. 1호, 2호는 무슨 무효? 절대무효. 그러면 여쭤볼게요. 상대무효는 몇 개? 9개죠. 그렇죠. 2개를 빼니까 9개. 9개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동안 11월부터 갈고 닦은 거야. 1호하고 2호는. 그러니까 1호, 2호는 무조건 본능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 절대 무효는 몇 개? 2개. 9개는 상대적 무효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 가등기는 매년 출제돼. 가등기는 등기민법 합치면 뭐예요? 3문제에서 4문제까지야. 가등기만 보면 무서워해요. 가등기를 안 하니까 무서운 거야. 가등기는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5점짜리야. 하나 직접적으로 2.5, 간접적으로 2.5. 그러면 가등기를 안 한다는 것은 떨어지려고 작정을 한 거야.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겁니다. 자, 세 번째예요. 뭘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이건 부기등기 자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기등기를 해석이 안 되면 뭐예요? 지문 자체를 읽어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기등기는 매년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뭐라고 써놨어요? 집합건물 등기. 매년 출제가 돼. 집합건물 등기부.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보전 등기. 매년 출제가 된다고. 100%야, 100% 얘네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뭐라고 써놨죠? 등기 신청 적격. 이거 매년 출제되는 거야. 등기 신청 적격은 뭡니까? 등기가 되는 놈, 안 되는 놈이거든. 그러면 우리 뭐예요? 적격은 인이죠. 인에는 뭐가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 이걸 빨리 불식시켜야 돼. 불식시켜야 돼요. 자, 일곱 번째. 요즘 출제 경향이 뭐예요? 예전보다는 덜해요. 그래도 늘 출제되는 거.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흐량 및 등기 요건.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최소 두 문제라고 생각해봐요. 둘. 하나. 그럼 몇 개인지 한번 적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9개 안 맞으면 공부 안 했다라는 소리야. 9문제가 확정이 돼 있거든. 9문제가. 근데 가르쳐줘도 못 푸는 이유는 자기가 뭡니까?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뭐 등기는 그러면 공부 좀 하면 8개는 확보가 된 거야.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1번부터 7번까지는 요거는 100% 단독 문제라는 거예요. 100% 단독 문제.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단독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지문으로 출제되는 거 몇 개 한번 적어볼까요? 자, 8번째. 어선 신청, 단독 신청, 그렇죠. 단독 신청. 자, 두 번째, 9번째. 어선 등기, 직권 등기. 10번째. 어선 신청, 전자 신청. 자, 그럼 11번째. 뭐라고 써놨어요? 필요적 기록사항. 12번째, 서류. 무슨 증명? 인감 증명.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요. 모의고사 한번 맨날 봐봐요. 나오는 게 여기야. 나오는 게 여기. 13개 테마를 벗어나지가 않거든. 13개가. 근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모의고사 출제하더라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는 계속적으로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봐봐요. 알아야 몰라. 나오는 거 예상했잖아요. 알아도 못 맞춰. 왜냐하면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기초가 뭔데요? 민법이야. 민법. 민법도 봐봐요. 민법도 아는 게 뭐예요? 딱 정해져 있어. 35개는 나오는 게 똑같아. 35개. 그럼 뭐 학원에서 뭐 특강하는데, 민법 특강하는데 봐봐요. 얼마나 수강생들이 좋은지 아세요? 30몇 명이 많은데 뭐예요? 한 사람이 김밥을 뭐다 딱 마련해가지고 뭐예요? 이만해. 그 사비 들어서 뭐예요? 김밥 뭐예요? 한 줄에다. 김밥 여기 뭐 상자에다. 그 위에 뭐예요? 과일까지 챙겨가지고 뭐예요? 한 사람이
30명분을 챙겨와서. 그러니까 그런 뭐예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라는 거. 여기는 뭐 특강해도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는다고. 자, 그게 뭐예요? 정의고 배려라는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머리를 단순하게 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11월부터 그렇게 고생했는데 지금 봐봐요. 자, 뭐예요? 푹 쓰러져가지고 어디가 있어? 병원이요. 정심이 언니가 오락가락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따님이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해요. 왜? 죽을 때 죽더라도 얼마나 존심이 상하면 뭐예요? 내가 합격해서 내가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네. 합격. 그러니까 그동안 뭐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각오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으면 지금 뭐예요? 자존심은 딸이 말려요. 딸이 말려요. 그러니까 말린데도 지금 해야 되겠다. 병원 가서도 지금 뭐예요? 입원하고 있으면서도 책 보고 있어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밑자도 범죄이야. 떨어지면 자존심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것만 아시라는 겁니다. 이건 뭐 땀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자존심에 영향이 많이 가거든. 하물며 뭐예요? 우리 고려대학교 옛날에 출신 뭐예요? 젊은 사람 저보다 2살이었는데 합병으로 죽었을까? 합병으로. 그러면 자기가 고려대 출신이래요. 그리고 법학과 출신이야. 그리고 자기는 6개월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6개월이면 된다. 시험의 시자는 때려본 적이 없대. 그럼 떨어졌어. 그래서 떨어져서 합병으로 술만 먹었고 강경하러 뭐예요? 돌아가셨어. 합병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정심이 언니도 얼마나 그래요? 마찬가지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으면 그랬을까? 일단 그럼 핑계는 잘 돼요. 뭐 공인중개사 따면 뭐 하겠냐? 핑계하지 마세요. 일단 따고 안 하더라. 따고 안 하는 거하고 따고 안 한 거하고 안 따고 안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거나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이해시키는 거야. 따면 지금 불경기인데 돈이 얼마나 벌겠어. 이렇게 하는 그거는 이해 아니고 핑계고. 그러니까,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비싼 밥 먹고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가등기, 부기등기, 집합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벌써 이게 머릿속에 다 떠올라요, 지금. 자, 가등기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기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공부가 안 되는,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어떤 사람은, 자, 농협협동조합이 두 자로 건져봐요. 농협,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협동조합은 법인이야. 그러니까 읽어봐요, 법인. 법인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농협협동조합은 뭐예요?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거. 요번에 딴하고 모의고사 봐봐요. 민법상 조합 법인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민법상 조합은 명의로, 민법상 조합 자체로 등기 명의로 될 수 있다. 그때 X야. 법인은 안 되거든. 법인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뭘로 등기돼요? 조합은 전원 명의로, 총유 합유. 청유가 아니라 합의로 등기래요.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벌써 이게 벌써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 민법도 나올 거 다 알아. 35개는 무조건 나오는 테마들이야. 아는데도 왜 못 풀었냐? 공부를 이해를 안 하고 억지로 애우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더더군다나 일단 나오는 것 뻔히 하는데 개념 자체도 못 잡고 있다라는 거야. 그냥 애워서 가려고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 다 가르쳐 주세요. 자기가 급하다 그러면 나는 딱 몇 개만 맞추겠다. 8개가 목표다. 그럼 여기까지 하라고. 여기까지. 근데 자기가 그러면 한 10개 이상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으면 10개 이상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만만치 않아. 책의 범위도 만만치 않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테마들이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근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 이제 49페이지. 자, 29에 출제 분석을 하니까 거기 봐봐요. 자, 총칙은 하나도 안 나와. 사실 따지고 총칙은 요 강론 파트로 연결돼서 출제가 되는 거고, 등기기간과 설비 나와 있어요. 예, 거기 몇 문제 하나 나왔어요. 한 문제. 작년에 한 문제가 나왔어. 그렇게 거진 출제 빈약수가 빈약한 거야. 자, 그러면 채트 3장에서 등기 절차 총론 찾았어요? 몇 문제라고 그랬어요? 3문제. 주로 얘네들이야, 얘네들. 이거라는 거야. 또 여기 봐봐요. 요거. 얘네들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찾았어요? 몇 문제가 많은데? 4문제. 그럼 여기 봐봐요. 무슨 등기? 소선 등기. 무슨 순간? 집합 건물 읽어봐요. 가등기,
부기등기 이런 애들이거든. 자, 각종 등기의 특별 절차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야. 주로 이제 변경등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이의신청 및 보칙. 그러면 작년에 이제 출제할 수 있는 것은 올해 이의신청이 한 문제 추가가 될 거고. 그러면 메가 핵심 키워드 그 밑에 봐봐요. 청칙. 자, 거기 한번 봐봐요. 무슨 여건? 성립 여건. 옆에 뭐가 있어요? 처분 여건.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성립 여건 그럼 뭐가 생각나요? 186조. 처분 여건주의 187조. 대항 여건주의 그러면 대표 선수 임차권. 임차권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 역? 대항력이 생긴다. 자, 부동산 등기 종류는 한 6종류로 나눠지죠. 등기의 대상은 뭐예요? 대상은 객체죠. 객체는 몇 개? 2개, 토지와 건물, 그렇죠. 등기 유효요건 및 등기 효력. 여기 부분이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효력 및 등기 유효요건. 자, 챕터 2 장보니까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거기에다 등기부 행강편 전화봐요. 등기부. 요거는 어디로 연결돼요? 집합건물 등기부. 자, 폐쇄 등기 기록 가로 읽고 연구 버전이라고 써놔요. 자, 등기 절차 종료, 여기에서는 이제 뭐 키워드를 한번 봐봐요. 당사자 신청, 무슨 등기? 적탁 등기, 그 옆에 무슨 등기? 직권 등기 행강편 전화가요. 자, 그 다음에 명령 등기, 등기 신청 능력, 그 옆에 뭐라고 나왔어요? 등기 신청 적격, 행강편 전화가요. 등기 청구권, 등기 신청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여기 단독 신청이 나와 있네. 단독 신청. 제3자에 의한 신청, 등기 강제, 기록사항. 요 기록사항에는 뭐가 있어요?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 자, 등기 필정보 여기 나와 있네. 금인계약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인감증명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부동산 등록번호, 가세 주소 증명서면, 각하, 보정, 취하, 소유권 변경 사실의 등지. 아까 배웠던 거네. 가세 자료 송부, 무슨 신청? 전자신청. 여기 나와 있잖아. 전자신청.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슨 신청? 전자신청. 자,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여기 뭐가 있어요? 거기에? 소유권, 보존 등기. 여기 숨어 있네. 소유권 이전, 매매, 상속, 유증, 수용, 진정 명의회복 등기, 판매 특약 등기, 신탁 등기. 여기 숨어 있네. 무슨 등기?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행강편 쳐놓고, 가처분 등기, 행강편 쳐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각종 등기 절차에서 변경, 경정, 말소회복 등기, 멸실 등기.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부기 등기. 여기가 있네. 자, 그 다음에 가등기 찾았어요? 이의신청.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걸 지금 체크해 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사건이 등기할. 그러면 자기가 이제 급한 사람은 요거 7개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청칙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청칙. 자, 청칙이 들어가기는 앞서 저기 위에다가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자, 52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자, 52페이지 뭐라고 나와있죠? 등기의 분류. 이게 구구단 외우듯이 나와야 돼. 구구단 외우듯이. 자, 첫 번째 뭐가 나오죠? 대상. 두 번째 기능. 네 번째 내용. 형식, 효력, 개시. 이거 머릿속에 완전 구구단 외우듯이 해놔야 된다. 구구단. 그러면 등기 분류와 관련돼서 그 이후에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한번 영어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자, 우리 이제 지적 출발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봐요. 필지죠. 몇 필지? 한 필지. 필지 구성 요소. 소재, 지반,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몇 개? 6개. 6개가 뭉치면 한 필지가 되죠. 그러면 우리 자, 지적 출발할 때는 이걸로 출발하지만 등기 출발할 때는 거기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표제부잖아. 갖고 뭐죠? 얼구잖아. 얼구. 자, 그래서 맨 꼭대기에 이제 표제부 갖고 얼구. 자, 우리가 이제 등기부도 우리가 완전 머릿속에 숙지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동안 영어 정리했으니까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등기 기록이라고 그래. 등기 기록. 등기 기록이라고 그러죠.
자, 등기 기록은 뭡니까?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정보 자료. 그렇죠. 등기 정보 자료. 자, 그러면 등기 정보 자료는 그러면 1부동산 몇 등기예요? 1등기 기록주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등기 기록주의. 1부동산에는 몇 등기? 1등기 기록주의. 그러면 여기는 몇 기록이 돼야 돼?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여기가 두 기록이 되면 뭘까요? 이게 중복 등기잖아. 민법에서는 뭐라고 배워요? 첫 계약이라고 배우잖아. 첫 계약. 우리 등기법에서는 중복 등기. 똑같은 논리야. 자, 그러면 부인도 하나고 일부 일처제죠.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도 한 부동산에는 몇 등기? 한 기록이래요. 여기 만약에 두 기록이 됐다. 무슨 등기? 중복 등기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도 한 기록이 돼야 되고 여기도 한 기록이 돼야 되고 여기도 한 기록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첫 계약은 유효야 무효야? 무효죠. 그러면 중복 등기도 무효죠.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라는 거야. 똑같은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 중복 등기가 회기가 됐다면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뭐라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면 후등기는 누가 말소시켜? 등기관이. 무슨 말소? 직감 말소야. 그러면 후등기를 전제로 해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다 하는. 그러니까 등기는 사실 외울 게 몇 개 없어요. 기본적인 틀만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전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 등기 기록이라는 개념은 바로 뭐예요? 각각의 정보 자료라고 그래요. 요거 요렇게 묶으면 뭐가 튀어나올까요? 이게 등기부잖아. 등기부. 그러면 등기부란 지금 솔직한 말로 봐봐요. 이게 11월 달부터 관심이 있어요. 제가 뭐예요? 주기도면 외워요? 못 외워요? 못 외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외울 생각이 없으니까 안 외워. 자, 그러니까 뭐예요? 어차피 뭐 교육받을 때는 외웠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성당 가서 뭐라고 그래요? 집사람 옆에서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래. 그럼 발음 똑바로 하라 그래요. 그래요. 나도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마찬가지. 저희가 등기부 배우면서 등기부의 개념도 못 잡고 있다는 거야. 그럼 등기부는 읽어봐요. 표제부, 갖고, 얼고, 뭐예요? 편성이야. 편성. 그러면 일반 등기부는 표제부, 갖고, 얼고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편성된다. 세 부분이에요. 세 장이 세 부분이에요. 세 부분. 왜 세 부분이에요? 전산 등기부니까. 그렇죠? 종이 등기부는 세 장이 돼야 되거든. 이것도 실수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간혹가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우리 등기부는 표제부 갖고 얼고 세 장으로 구성된다. 어때? X. 집합 건물은 네 부분.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 그래서 아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얼고. 그러면 등기부의 개념이 잡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편성하고 여기 편성하고 부동산이 만나서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물적 편성주의야. 이거 수없이 한 거거든. 수없이 한 거예요. 이게 수없이 한 겁니다. 그러면 물적 편성주의란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가 바로 무슨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 이제 손이 부끄러워서 못 쓰겠어. 손이 부끄러워서 이제.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등기부는 크게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 그 뭐예요? 토지와 건물. 그렇죠? 토지와 건물. 항상 등기부는 토지로 돼 있는지 건물로 돼 있는지 그러면 그동안 내공을 쌓았으니까 보존 등기도 몇 종류? 보존 등기도 몇 종류? 두 종류.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와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그러면 이제 이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예요? 전산 등기부.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읽어봐요. 등기부 부본 자료예요. 자, 이걸 뭐라 그래요? 보조 기억 장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용어 정리가 됐고요. 자,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자, 갖고 얼고는 권리, 그렇죠? 권리. 여기에 대한 증명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바로 권리증. 이게 바로 뭐예요? 등기필 정보다. 등기필 정보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다면 뭘까요? 이게 영수증이야, 영수증이에요. 자, 그럼 봐봐요. 돈을 갚아서 뭐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제 영수증 교부는 무슨 이행관계? 동시 이행관계예요. 그러면 등기하고 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영수증 달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영수증, 등기필 정보야. 그러면 영수증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우리 물건 살 때, 새로운 물건 살 때 영수증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자,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이걸 뭐라 그래? 등기필 정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권리자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자, 그럼 봐봐요. 이번엔 딴하고 모의고사 봅시다. 자, 등기필 정보를 작성 사유가 아닌 것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뭐가 추가되지 않은 걸 골라는 거? 새로운 권리자가.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말서. 말서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됐어, 안 됐어? 그거 틀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속이 터져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봐봐요. 제가 그 개념을 하는 거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A가 추가됐어, 안 됐어? 됐잖아. 그럼 뭐 읽어봐요. 등기필 정보 작성. 그렇죠. 작성.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죠.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돼서 안 됐어요. 돼서 뭘 만들어줘? 영수증 하나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아주 간단한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이거마저 안 하니까 자기가 뭐예요? 등기필 정보. 자기가 봐봐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이걸 뭐라 그래? 등기필 정보. 그러면 이거 이렇게 돼서 전세권을 설정했어.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읽어봐요.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할 때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됐어, 안 됐어? 됐어요. B가 추가됐잖아. 그럼 영수증 하나 만들어줘야 되잖아. 이력이 바뀌어서 전세권 변경 등기야.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지 않았죠. 그러면 영수증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다음 중 등기필 정보의 작성 사유가 아닌가? 변경, 말소를 골라라. 이 말하고 똑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제대로 한번 공부해봐요. 등기법. 진짜 그동안은 내공을 쌓은 거고 내공을 지금 텃밭을 꾸려놓은 거다고. 텃밭을. 그럼 저희가 이 관계를 우리가 따져놔야 되고요.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표제부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1개월이잖아. 요거는 며칠? 60일. 요거는 갖고 올 거는 명의신탁에서 3년을 강제하죠. 3년이 뭐예요? 장기 미등기잖아. 3년 등기 안 해가니까. 그러면 장기 미등기자는 뭘로 처벌받는다? 명의신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의미지만 어떤 사람은 명의신탁 3년 이렇게 명목적으로 해오니까 단지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제가 팔고 자 A라는 사람이 B한테 팔고 등기를 안 해가. 등기를 안 해가 3년 방치해놔서 그럼 명의를 결론적으로 누구한테 맡긴 거야? A한테. 그러니까 장기 미등기자는 뭘로 처벌받는다? 명의신탁으로 처벌받는 거야. 이제 다 배웠어요. 이제 더 이상 없어. 이걸 활용해 먹는 거예요. 이제 활용해 먹는 거야.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걸 완전 머릿속에 하고 해놓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기록 이렇게 읽으면 벌써 끝났어. 등기기록이란 등기정보자료. 자, 등기필 정보란 읽어봐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취한 정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잡아야 문제가 재밌다라는 거예요. 재밌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취소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형님들은 지금 1년 공부하는 그냥 이거 O다 X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OX다 이렇게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읽어봐요. 취소 단독행위 조건은 당사자가 부과하는 약관이거든. 그러면 대표적으로 당사자가 부과하는 약관이야. 조건을 체험하지 않는 거 단어의신, 단독행위, 어음행위, 신분행위는 적용이 없거든. 그러면 취소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어때? X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거 생각해봐요. 자, 이렇게 봐요. 치사건은. 자, 그러니까 맨날 O야, X야? 치사건은 시어치력의 대상이다. O야, X야? 그럼 왜 자신있게 이야기를 못해? 그냥 애워서 재수저음은 맞고. 그러니까 봐요. 치사건은 무슨 건이야? 형성건이거든. 형성건이란 일방적으로 형사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형성건은 시어치력의 대상이다. 어때? X. 그쵸? 미쳐버려.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지금 민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민법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그냥 뭐 재수조문 봐봐요. 재수조문 그날 컨디션에 대해서 재수조문 맞고 재수 없으면 틀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민법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읽어요.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읽는다. 형성건은 시어치력의 대상이다. 그때 X. 형성건이 뭔데? 일방적으로 어사 표시하면 없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번 형사하면 없어버리잖아. 그러면 치사건은 뭐예요? 시어치력의 대상이다. 그때 X.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그냥 X가 아니라 왜 O고 왜 X인지를 의미를 탄탄하게 굳혀놔야 돼.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그래서 등기법도 재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영어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재미있겠냐고. 그러면 자기가 보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기가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칠 게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이제 수정을 안 하면 못해요. 지금 5, 6월달에 자기가 공부 단계를 어떤 전략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들어보니까 이게 잘 안 된다. 그럼 내가 무슨 공부의 방법이 뭔가? 이게 한 달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학원에서 뭐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저요 뭐 할까요?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저 1차 2차 포기하면 안 되나요? 2차 이거 뭐라고 자꾸 물어봐요. 아니 포기하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본인이 알아. 왜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아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동안 11월부터 강의를 쭉 들어봤잖아. 그러면 일단 1차, 2차를 들었으니까 뭐예요? 이런 템포 봐봐요. 네가 공법을 했는데 공법 딴 과목은 전혀 안 했어. 내가 공법한 범위 내에서 공부를 했더니 그 공부한 범위에서는 내가 전부 다 맞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공부가 되고 있다라는 거야. 나머지는 다 까먹은 거거든. 어떤 사람은 공법을 공부했는데 그 파트가 점수가 안 나와서. 그러면 그 사람은 2차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바로 점수가 나온 사람은 그럼 뭐가 필요하는 거예요? 공부 방법에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 거야. 자, 하물며 원장님이 뭐라는 거예요? 원장님이 지금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셔. 그랬더니 이제 수강생 마음을 이제 알겠대. 평생 자기가 학원 원장님이었거든. 그런데 수강생들이 맨날 투덜투덜거리니까 뭐가 저렇게 투덜투덜거려. 그러니까 뭐예요? 본인이 해보니까 어때요? 앞에 하면 뒤에 까먹고 뒤에 하면 앞에 까먹고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근데 원장님한테 그랬어요. 서단계 3년이면 풍어론을 해. 그러니까 뭐예요? 요거 공부하니까 요거 파트는 다 맞는데 그럼 무슨 방법이에요? 원장님은 합격이야. 이제 공부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제 방법만.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오늘 뭐 나갔어? 오늘 이 시간 보러 제가 뭐 나가요? 등기, 복습은 지적을 하고 있어야 돼. 지적 그동안 해놨던 것도 다 까먹어버린다. 그게 문제야. 지금 봐봐요. 우리 원장님이 뭐 나가요? 민법 요즘 뭐 나가요? 오전반에. 물건 나가죠. 그럼 본인은 뭘 잡고 있어야 돼? 민법 총칙을 잡고 있어야 돼. 민법 총칙을 복습해야 돼. 그러면 그러면 원장님이 민법 총칙 나가면 본인은 어디 해야 돼? 계약법 파트 가서 공부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순환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문제 있는 사람은 딱 이 사람이야. 딱 자기가 판단을 해봐요. 바로 배웠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그 사람은 뭔가 공부 방법을 모르는 거고 공부 의미를 모른다라는 거야. 근데 바로 배웠는데 문제가 풀렸다. 그 사람은 게을른 거야. 그렇죠? 게을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모의고사 자기가 만약에 한 과목을 찜해. 이번에 2차 과목에서는 딴 거 공부하지 말고 중개사법만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중개사법만 몇 점 남으면 돼? 70점 나오면 돼. 그러면 초창기 하는 사람은 7점. 나머지는 빵점이 나오더라도 공부하면 이렇게 공부가 나오는구나. 그걸 빨리 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중개사법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안 나오네. 그럼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중개사법은 말장난을 치니까 공부 방법이
문제로 풀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문제를 여러 번 풀어서, 문제를 풀어서 토시 하나에 답이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서 틀려보고 이론 가서 다시 체크하고, 문제 풀어봐서 이론 체크하고, 몇 번만 해요? 5번 이상만 해봐. 100점 나와. 100점 나와. 근데 중개사 보면 토시 하나에 답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과목당 어떻게 공부를 하면 점수가 나온다. 이 생각을 하면. 그러면 공법은 몇 점을 넘겨야 돼? 40점. 그러면 국계법하고 농지법만 하면 까락을 넘긴다. 그러면 국계법하고 농지법만 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찍어보라고. 도계법 4번, 도정법 3번, 그 다음에 주택법 3번, 그럼 4번. 모의고사 때 그 연습해보라고. 그러면 만약에 대충 푸는 사람보다 국계법하고 농지법만 정확하게 해놓고 나머지 몰빵으로 하나씩 다 찍어봐요. 그래도 60점이 나와. 60점. 근데 그거는 알아야 돼. 이게 도계법인지 도정법인지 이것도 구분을 못해. 이게 주택법인지 건축법인지 그건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한번 해봐요. 옛날 다 우리 형님들 그렇게 다 해가지고 다 합격시켜 본 거니까. 근데 우리 공법에서는 뭐는 정확하게 해놔야 돼. 국계법하고 농지법은 해놔야 돼. 그래야 면피를 당해. 면피가 뭔데요? 40점 이상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것만 알면 돼. 수업 들어가서 이게 도계법이다, 이게 도정법이다, 이게 주택법이다. 그럼 수업 들어가서 더러운 붕어리 냈으니까 도계법 아는 거는 풀고 모르는 것은 4번. 정해놓고 가야 돼. 그날 정해놓고 가야 돼. 자, 그러면 도계법은 아는 거 내가 찍고 모르는 거 3번 몰빵. 자, 그러면 도계법은 내가 아는 거 풀고 모르는 거 2번.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그거마저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요. 그래도 60점 이상이 나와. 그리고 또 뭐예요? 자, 자기가 순발력이 떨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순발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오늘 모의고사부터 연습을 해. 긴 문제는 싹 지워. 긴 문제 싹 지웠어요. 남아있는 문제 짧은 거 그거라도 제대로 풀라고. 그러면 제대로.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짧은 문제가 몇 개 나오느냐. 딱 26개에서 7개가 나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긴 문제 풀다가 그거 아는 문제도 못 풀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노량진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도저히 못 풀겠대. 그러면 뭐예요? 모의고사 저연하지 말고 모의고사 볼 때마다 긴 문제만 지우는 연습을 하라 그래서. 긴 문제. 그러면 긴 문제 싹 지우니까 13문제 맞네. 그럼 그 13문제라도 맞히라는 거야. 맞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좀 시간이 남으면 읽어보고 모르면 뭐예요? 몰빵으로 하고. 전부 70점으로 합격했어. 합격했어요. 70점으로. 제가 다 입증을 한번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루타를 써봤거든. 근데 이제 봐봐요. 마음은 급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시간이 35분 남았다. 대충 읽거든. 대충 읽다가 대충 잡사이를 다 피해가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모의고사는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자기가 어떻게 시험장 가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순발력이 딸리는 사람은 긴 문제 싹 쉬워요. 짧은 문제 10문제 나오더라도 그것만 정확하게 푼다. 이 생각해서 실제 시험은 긴 문제만 안 나오거든. 짧은 문제가 몇 개 나와요? 26개. 그거라도 정확하게 봐. 26개면 몇 개예요? 계산도 못해. 65점이야. 65점. 그러면 24개가 60점이니까. 그걸 연습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봐봐. 이제 이게 여기 오는 동안 다 까먹었어.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싹 지우는 순간 봐봐요. A4 용지 자기가 이렇게 한번 써봐야 돼.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다시 쓰지 말고 이제 봐봐요. 자기가 A4 용지에 이렇게 해서 표제부 갖고 얼고 이걸 각각을 뭐라 그런다? 등기 기록이라고 그런다. 1부동산 몇 등기? 1등기. 이걸 뭐라고 그런다? 등기부. 그러면 일반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3부분. 집합건물은. 그러면 작년 재작년 문제. 집합건물은 한 동 전체 표제부와 갖고 얼굴을 둔다. 어때? X. 그게 문제냐고. 그렇죠? 몇 개월이? 1개월, 60일, 갖고 얼굴 3년. 그러면 여기 토지와 건물. 그러면 이번에 딴하고 모의고사.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 임목을 대상으로 한다. 어때? X. 토지와 건물 뿐이다. 두 종류죠. 그럼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개나 돼 있어? 이완화. 그러니까 툭 치니까 법정 지상권 문제가 발생해. 그럼 법정 지상권을 되니까 법률 규정 몇 조로 간다? 187조. 단처분하려면 마라.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나.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목 변경은 며칠? 60일. 60일이에요?
지목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지목 변경 몇 개월? 1개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가꾸는 며칠? 60일. 가꾸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A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럼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러면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원인일자도 없다라는 거.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시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자를 기록한다. 어때? X. 이번엔 딴하고 모의고사네요. 그러니까 가지고 놀면 돼. 가지고 놀면. 그러면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자 그러면 뭐야?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 전산 등기부.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등기부 부본 자료, 보조 기억 장치.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사실의 등기. 갖고 올구는 권리의 등기. 여기에 대한 증명서로 등기 필정. 그러면 등기 필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자 이거 A4 용지에다 딱 써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갖고는 순위번호. 얼구는 순위번호가 되는 거예요. 갖고 소유권, 얼구, 소유권, 이해권리. 그러면 우리 등기는 뭐예요? 변수가 몇 개가 있어? 변수가 3개가 있잖아. 표제부도 있고, 갖고도 있고, 얼구도 있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변경 등기는 봐봐요. 변경 등기는 그럼 변수가 몇 개야? 표제부 변경 등기. 앞에 표제부가 붙을 수 있고, 갖고 변경 등기. 얼구 변경 등기. 그러니까 이게 등기법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거야. 지적은 변수가 없어요. 하나만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등기를 하는 것은 변수가 뭐예요? 크게는 3개로 나눠지거든. 표제부. 읽어봐요. 갖고, 얼구.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그럼 크게는 또 변수가 2개로 나눠지네.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변수가 나눠지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이제 변수를 생각해야죠. 자, 그러면 읽어봐요. 가등기.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표제부에 순위 합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럴까요? 표제부는 신상이거든. 그럼 표제부도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그죠? 그럼 가등기는 그럼 변수가 어디야? 2개가 있네. 갖고하고 얼구네. 그러면 가등기는 갖고에만 기록한다. 어때?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변수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는 하겠는데, 이제 다음 주에 어디입니까? 그러면 52페이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요거 이제 오늘 확실히 잡아놓고, 어차피 다음 주에 오면 또 까먹을 것 같아서. 자, 읽어봐요. 표제부, 갖고, 얼구. 표제부는 표시번호, 갖고는 순위번호, 얼구는 순위번호. 자, 그럼 봐봐요. 갖고. 자, 갖고의 다툼이 있다. 무슨 번호? 갖고하고 다툼이 벌어져. 한마디 봐봐요. 갖고는 순위번호, 갖고하고 갖고가 다툼이 있을 때는 요 번호에 따라서 결정돼. 무슨 번호? 순위번호. 손발이 안 맞죠? 맨날 애워놓고도 써먹지도 못하는 거야. 써먹지도. 자, 얼구하고 얼구는 뭐예요? 순위번호. 얼구하고 얼구는 같은 거죠. 같은 거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예요. 요 번호에 따라서. 근데 갖고하고 얼구하고 다툼이 벌어졌을 때는 그때는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무슨 번호? 접수번호가 되는 거예요. 접수번호. 그러니까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리.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객체는 뭐예요? 2개. 그러면 읽어봐요. 척한. 토지와 건물. 내용은 다음 주에 또 합니다. 자, 역할에 따라서 여기 봐봐요. 이거는 무슨 등기 읽어봐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자, 여기 봐봐요. 이거 뭐예요? 표제부의 내용, 갖고의 내용, 얼구의 내용. 그럼 밑에 뭐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그러면 기입 등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새롭다. 변경은 일부 후발적. 경정 등기는 일부 원시적. 말소 등기는 전부 불일치. 멸실 등기는 뭐예요? 부동산이 전부 멸실했을 때. 말소회복 등기는 뭐예요?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됐을 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요 번호가 순위번호야. 순위번호 1 다음에 몇 번? 2번 다음에 몇 번? 3번. 1, 2, 3, 4로 나가는 형식. 이게 바로 주등기라는 거야. 자, 1-1로 가는 게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거기 봐봐요. 1, 2, 3, 4로 나가는 게 주등기고 1, 2, 3, 4, 1-2, 2-1로 가는 게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부기 등기. 자, 혈액에 따른 분류로서 무슨 등기가 있다? 전국 등기. 그 다음에 예비 등기. 예비 등기는 뭘로 나눠져? 가등기. 가등기가 매년 출제가 되죠. 자, 당사자, 신청, 강공서, 적탁, 등기관, 직감, 법원의 명령. 자, 그러면 두 개는 원칙이에요. 원칙이죠. A가 뭐예요? 직권 등기와 법원의 명령. 그러니까 제가 제발 좀 부탁해요. 제가 공부해달라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저한테 맡겨달라는 거야. 자, 맡겨달라는 게 뭐예요? 이거 최소한 이거는 다음 주에 암기해와야 되고요. 등기의 분류 좀 암기 좀 해와요. 암기. 요것만 외우면 돼. 그러면 요것만 외우면 등기법 40%가 끝나. 40%가. 근데 그거 외우라고 해도 필요도 안 하고요. 시험 본다고 오면 오지도 않고요.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뭐예요? 전부 이것밖에 안 들려. 자, 봐봐요. 우리 공법에서 뭐밖에 안 들려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처음 그것밖에 안 들리죠. 우리 등기법은 이제부터 등기밖에 안 들려. 가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전극등기. 그러니까 맨날 들리는 게 등기. 그러니까 등기 하니까 맨날 뭐예요? 자장가처럼 들려요. 그래서 등기. 제가요, 11월부터 제가 무릎 꿇고 빈다고 그랬어요. 이 등기 분류 하나라도 좀 외워달라고. 딴 거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 쪽지 시험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럼 쪽지 시험 본다고 하면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봤었어요. 등기부의 양식하고 등기 분류를 시험을 한번 본다고 그러니까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좀 보면 10분 일찍 와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10분 일찍 와서.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등기 분류 제발 부탁합니다. 좀 외워와야 돼요. 이제 후퇴라는 것은 없어요. 좀 제발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뭐 요즘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는 또 무진장 더워진대요.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라는 것은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라는 거 조심하시고. 하여튼 오늘 즐거운 토요일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